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한 그대에게 라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여러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상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가장 먼저 일단 이 힘든 상황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군을 확보하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막연히 생각하고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 부작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혼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래도 지금 이거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은 피하기 위해서 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또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도 사실 추스리기 힘든 상황인데 자녀들을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지원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경우에도 이혼을 결정을 내리고 이혼을 진행하고 또 이혼이 된 이후의 그 상황들, 지금까지 온 상황들 중에서 마음이 힘든 건 그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생활의 어떤 그 경제력,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력, 사실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이 힘든 것조차도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경제난에 허덕여 봤고요. 또 공포스러워 했었고 너무나 두려워서 사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그때 당시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이와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간들을 지금 돌아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건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시간을 가야 한다면 제가 그때 지나오면서 이 정도만 됐었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했던 부분들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가족이 계시다고 하면 가족을 지원군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가족들이 대부분은 제 편이 돼서 저를 지지를 해주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저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피를 나는 형제들이고 또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차후에 생길지 모르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서도 저의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지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제일 먼저 지원군으로 만드셔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 본가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물론 뭐 그래도 제가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렵고 송구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은 피해갈 수 있죠. 저의 본 가족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 본인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이혼을 하면 한 달에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얼마고를 정확하게 본인이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뭐 부모님께도 그것도 이제 유효기간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이때까지 좀 도와주십사. 그거를 미리 뭐 닥쳐가지고 그 상황이 닥쳐서 막 나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줘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움을 안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 나 이만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나는 이런 거를 해서 이만한 인컴을 만들 거고 부족한 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가족과는 진지하게 상의를 하시고 동의를 구해 놓으시는 거는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 가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그게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도. 왜냐면 이혼을 하고 나면은 정말 본인 의지대로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내가 충분히 보살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본가에 돌아가서 어떤 일정 기간을 내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될 때를 기다리고 또 경제력도 내가 갖추고 이런 걸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받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일단은 좀 약속을 받아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진짜 전 제가 겪어봐서 하는데 그거는 너무 사실 힘들어요. 이제 그럴 때는 내 주변에 내가 뭐 어느 정도 기간 뭐 1년이면 1년 저는 이제 맥시멈 1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가까운 지인도 1년 이상 나를 좀 내가 힘든 거를 이해를 해달라.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도움의 손길을 원할 때 도와달라 하고 얘기를 할 때 사실 1년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1년도 아주 가깝고 진짜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쉬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원군들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지나야 뭔가 이제 현실에 자각이 되고 그 현실에 배우자가 없는 현실,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현실이 최소한 자각은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산은 좀 서는 시기가 1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족이 없다면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께는 이렇게 해야죠. 이제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리스트를 만들어서 친구들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어떤 친구는 경제적으로 저를 좀 도와줄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는 제 마음을 위로해.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맛있는 거 먹어주고,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고, 뭐 그러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거를 섹션별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감정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 나를 경제적으로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많이 의지하고 또 서로 관계를 잘 쌓아오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어떤 약속 편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떤 분한테는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와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약정서 같은 거, 이제 나는 언제부터 이제 이혼에 돌입을 해서 혼자 독립을 해 나갈 건데, 나의 계획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쭉 써서, 그리고 나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내가 정해놓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앞길을 모색하고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정서 같은 거는 사실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 써보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친구가 나를 뭐를 도와줄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그 약정서에 나는 내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내 친구에게 와서 밥을 사주겠다, 아주 작게는 그런 거, 아니면 나 힘든 내 친구를 위해서 진짜 뭐 2달에 한 번 내 친구 그 미장원 데려가서 머리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큰 내가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런 날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힘든 날들을 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회복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에게 그거를 돌려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면 갚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미안해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뭐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내세워야 할 때가 아니고, 이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힘들 때도 뭐 상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때도.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는, 내가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인가도 알아놓으시고, 또 이 상담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뭐 비용이 없는 곳을 알아보시면 더 좋겠지만, 뭐 비용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1년짜리 계획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원이 필요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본인이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여러분을 주변에서도 기꺼이 도우실 분들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이혼이 더 힘들기도 했어요. 주변에 이제 뭐 제 친정도 없었고, 또 뭐 언어도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그 현지에서 이 이혼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 공동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 3년 제가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물론 거기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서적인, 그 다음에 제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제공을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이런 시스템들을 한국에도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실 이제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제 시도를 첫 발을 다 내딛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공동체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다음 스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믿는 구석이 없이 막 이 이혼이라는 힘든 일을 겪어내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너무 큰 상처를 당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 직장생활 하셨던 분이면 그걸 유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직장생활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조금 회사에서 뭐 일찍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사와 아니면은 관계된 분들과 조금 미리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좀 그런 거 상의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이 없으셨거나 아니면은 또 이혼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이런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이혼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이혼이 먼저 막 선행되고 나중에 이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너무 엉망이 돼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꼭 이미 이혼밖에 길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현 상황을 보시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준비를 뭐 완벽하게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감정이 막 들끓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는 냉철하게 모든 상황을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이혼이라는 이슈까지 가기 전에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게 준비를 했지만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제 좀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런 것도 다 알아놓으시고 가장 좋은 거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나처럼 나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연락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대와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라도 상대는 저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연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있다면 아빠로서 영원히 존재할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한때 내가 사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대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절대 잊지 마시고 그거가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 또 모든 삶을 공유했던 사람이야. 불행하게 우리가 헤어지게 됐지만 잘 헤어지겠다. 잘 마무리를 하겠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에서도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가족으로
남고자 결혼했던 상대와 불행하게 헤어지게 되지만 그 헤어지는 과정을 한번 잘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마음이 커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감정이 서로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공격적이 되고 하지만, 어쨌든 둘이 이혼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충분히 이쪽에서 예의 바르게 계속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면 상대방도 그거에 수긍을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내린 그 결정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힘든 결정을 내리셨는데 힘든 결정 내리신 만큼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좋은 날들을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